자, 다음은 그럼 과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그 위기 상황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스큐 플랜, 구제 방안입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deterministic learning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까 슬라이드에서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하지만 probabilistic learning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짧은 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probabilistic 머신러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통계 같은 것이 선수 과목인 이유이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마 예외를 찾을 수 없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이 probabilistic 머신러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 투수는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D라고 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만 써서 트레이닝 데이터 아닌 outside D에 있는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deterministic하게는 불가능하고요. 우리는 probability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stic way. 이렇게 하면 러닝이 가능합니다. 우리 통계학에서 충분히 짐작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for sure, 즉 deterministic하게 확실하게 F의 behavior를 배우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저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런 기대를 한다면 머신러닝이 불가능하고 오늘 종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는 저버리고 probabilistic하게 F에 대한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에 만족한다면 사실은 그게 상당히 유용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 시간에 우리 그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 이런 거 배울 때 동전 던지기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했었죠. 여기서는 항아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즉 항아리를 가지고 오고요. 그 항아리 안에 두 종류의 여기서 마블이라고 하는 조약돌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조약돌은 두 가지 색깔을 가지게 돼요. 빨간색 또는 초록색. 그래서 공이라고 해도 되겠죠. 빨간 공, 초록색 공.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전개를 위해서 무한히 많은 공이 바구니에 있다라고 우리 항아리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구니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를 뽑습니다. 즉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무한대의 공이 들어있는 이런 마법의 항아리로부터 샘플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뽑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는 빨강, 일부는 초록이죠. 자, 그래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을 우리는 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모집단이죠.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 population. 그래서 빨간색 공의 확률을 우리는 뮤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두 가지 색깔만 있기 때문에 초록 공일 확률을 1 빼기 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뮤의 값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뮤의 값은 unknown이에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어떤 분포는 사실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죠. 통계적인 셋업에서. 자, 그 다음에 뮤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뮤를 알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large n개의 공을 독립적으로 IID 가정하고 replacement 허용하면서 뽑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샘플이에요. 이 샘플의 크기가 이제 n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추정을 하는데 모집단에서 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르니까 샘플에서 뮤를 추정해서 뮤 햇이라고 불러줘요. 보통 에스티메이션 티어리 추정 이론이나 통계에서 이런 추정치에다 위에다 햇을 붙이죠. 그래서 여기 뮤 햇이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리의 샘플 크기가 n인 샘플에서 그죠? 빨간 공의 비율 같은 거예요. 몇 개나 몇 프로나 빨간 공이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뮤 햇을 추정할 거고 통계 시간에 다룬 대로 이제 잘하면 뮤하고 뮤 햇이 이제 가깝게 되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뮤 햇은 우리 샘플에서 빨간 공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샘플에서 초록 공의 비율은 1 빼기 뮤 햇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계 복습이 되는데 뮤 햇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뮤는 모르지만. 그죠? 일종의 이 샘플이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데이터셋인 거고 우리 데이터다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뮤햇을 알아낸 거고 그럼 뮤햇이 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줍니까?
답은 yes or no죠. 근데 통계 시간에서는 답을 yes로 만들기 위한 많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예를 들면 샘플을 크게 해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샘플링을 최대한 랜덤하게 잘해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답이 노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도 실제 모집단에 대한 빨간 공의 분포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항아리 안에 대부분 레드, 빨간 공인데 어떻게 뽑다 보니까 초록 공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짐작을 하겠습니까? 우리 항아리 안에는 다 초록 공만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능은 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impossible 하진 않아요. 하지만 probable 하진 않죠. 우리 이 표현 해석학 이런 거 들으면 많이 나옵니다. possible but not probable. 이 말도 음미해 주세요. 가능은 한데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셋업이죠. 반면에 많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샘플링을 잘 설계해서 통계 시간에 배운 대로 잘 해서 샘플링을 하면 많은 경우에 답이 yes예요. 뮤햇을 보면 뮤에 대한 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선거 출구조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잘 설계된 그런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사실은 좋은 정보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에 yes 상황을 우리는 가정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게 노면 이제 역시 종강입니다. 여기 노라고 한 상황은 역시 종강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종강 상황을 만들지 않고 yes라고 하는, 즉 무엇인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할 겁니다. 그렇다 쳤을 때 뮤햇하고 뮤를 어떻게 연관 짓는지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론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다양한 이론적인 툴들이 있는데 우리 머신러닝 시간에 제가 가지고 나온 그 툴, 어떤 툴이냐면 뮤햇을 이용해서 뮤를 알아내는 어떤 그런 태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툴, 그 툴의 이름이 회프딩 이니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이 회프딩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회프딩이라는 분이 제안한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번에 나와 있는 이니퀄리티예요. 한번 읽어보죠. 어떠한 샘플 사이즈 n이 됐건 간에 그리고 양수인 입실론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probability인데 어떤 이벤트의 probability입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는 bad 이벤트예요. 위에 보지 말고 아래 보세요. 이 bad 이벤트, 나쁜 이벤트의 확률이 어떤 어퍼 바운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나쁜 일 뭐가 있을까요? 뭐 코로나 종식이 안 될 확률 뭐 이런 거. 그런 이벤트의 확률이 어퍼 바운딩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어퍼 바운드가 있는데 이 어퍼 바운드가 예를 들면 0으로 간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면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바운드 자체는 0으로 간다.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이 0으로 간다. 즉 확률적으로 나쁜 일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셋업이고요. 그럼 어떤 게 나쁜 일인지 위에 보지 말고 제 글씨를 보세요. 그 일은 우리가 지금 뮤햇을 이용해서 뮤를 알아내는 그런 태스크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나쁜 일일 거예요. 즉 뮤햇하고 뮤를 재봐야 뭐 어떤 게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고요. 그런데 그게 꽤 커요. 즉 뮤햇을 알아내는 게 뮤를 알아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걸 우리 수학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뭐 입실론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 나쁜 이벤트 맞죠? 그죠? 그래서 뮤햇이 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지 않는 그런 이벤트. 뭐 두 개 해봤더니 뮤햇이 뭐 0.01이었는데 실제 뮤는 뭐 0.99인 뭐 그런 상황, 그죠? 그런 확률, 즉 나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어퍼 바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어퍼 바운드는 이 위쪽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여기 2 있고 뭐 2 있고 상관없고 뭐 위에 마이너스 있고 뭐 입실론 제곱 있고 근데 결국 여기서 주인공은 n인 거죠. n이 마이너스 n승이에요. 입실론 2에 2에 2.727 요 2에 마이너스 n승이니까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가겠죠. 즉 이 나쁜 이벤트의 확률 값의 어퍼 바운드가 0으로 가요. 즉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직관하고 일치하죠. 다시 얘기하면 n을 크게 가져갈수록 뮤가 결국은 뮤에 타고 뮤가 같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멋지게 이렇게 이니퀄리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말로 한번 옮겨본다면 샘플 사이즈, 즉 우리의 샘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n을 키우면 키울수록 나쁜 이벤트가 exponentially unlikely해져요. 이 exponentially unlikely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이게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냐 하면 우리의 추정값 뮤 해시 정답 뮤로부터 deviate, 벗어나는데 우리의 어떤 인내의 한계 탈러런스 입실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벗어날 확률. 그죠? 예를 들면 입실론이 뭐 0.03, 뭐 0.01, 0.0001, 뭐 좀 그 깐깐한 분은 0.00001, 뭐 조금 그 플렉서블한 분은 뭐 0.01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입실론. 그것보다 많이 벗어나는 그런 배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exponentially 감소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뮤햇하고 뮤가 같다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는 어떨까요? 아마도 probably, 그죠? 아마도 대충 approximately, 그죠? 맞는 말이겠죠. 그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for sure correct? 그럼 러닝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론이 안 되고 머신러닝 불가능하다가 증명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풀어서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 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팩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배우게 된 머신러닝은 팩 러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bably, 아마도, approximately, 대충 맞을 거예요. 그래서 팩이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deterministic machine learning 가능합니까? No, 불가능해요.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게 아니고 probabilistically 런할 수 있습니까? Yes이고요. 조금만 그래도 우리 배운 사람들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팩 러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 잡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이니퀄리티, 회프링 이니퀄리티라고 하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입실론은 얼마나 우리가 짠돌이냐를 나타내요. 입실론이 작으면 굉장히 이 벗어남의 정도를 아주 제약하는 거예요. 0.00001이면 두 개가 이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배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이 작으면 작을수록 뮤하고 뮤햇이 서로 어프락시메이션이 잘 되겠죠. 즉 뮤햇이 뮤를 잘 어프락시메이션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입실론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아주 작게.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플롯을 한번 보면 이 플롯의 x축은 이그젬플 사이즈예요. n이죠. 예를 들면 여기 뭐 100만, 10만, 만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즉 이렇게 갈수록 n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y축은 바운드예요. 아까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바운드인데 여기에 이제 다섯 색깔 무지개가 있는데 각각은 입실론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작은 입실론 값이 이 얘죠. 즉 이 커브. 그죠? 그래서 같은 에러 바운드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훨씬 많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입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1번 이니퀄리티에 있는 이 어퍼 바운드를 작게 하려면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 뭐 완전 직관적이죠. 그죠? 그래서 larger 샘플. 자, 그래서 이 바운드에서 키 플레이어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입실론은 상수이고 얘네도 다 상수죠. 결국 n이에요. 이그젬플의 숫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왼손잡이 투수는 지옥에서 왼손잡이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라도 가서 데려와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마찬가지. 지옥에라도 가서 데이터 더 준다고 하면 받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프딩이에요. 바실리 회프딩이라는 분이고요.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그젬플이 여기 있습니다. any 1000, 1000인 상황을 가정하고 입실론을 바꿔가면서 뮤 햇의 어떤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우리가 한번 따져줄 수 있고요. 한번 뭐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의 포인트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우리가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한 러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뮤 햇을 이용해서 뮤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probabilistic sense로. 됐죠?